마늘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요리에 마늘을 넣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마늘의 효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강한 냄새를 제외하면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이래백리라고 불릴 정도로도 유명한 건강식품입니다. 음식에 넣으면 깊은 맛을 내줄 뿐더러 살균 작용과 항균 작용 및 항암 작용까지 해줘서 간암, 폐암 등 각종 암 예방에도 좋고 피로 회복 및 정력 증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뛰어난 효능을 가진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먹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가장 쉽게 마늘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마늘 장아찌인데 왜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일까요? 마늘이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데요. 생마늘을 그냥 씹어 먹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대부분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냄새가 강한 마늘을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늘을 맛있게 조리해서 먹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리를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늘 장아찌는 간장, 식초에 담그는 방법과 고추장 베이스로 무쳐 먹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의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설탕 때문에 그 좋은 마늘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찬 삼아 조금씩 먹는 것은 인체에 크게 해로운 것이 아니지만 몸에 좋은 마늘을 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과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달콤한 악마와 같습니다. 혈당을 높이고 당뇨를 일으키며 살을 찌워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근데 여러분, 당뇨가 진짜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뇨에 걸린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인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눈이 실명하거나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초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건강 밥상을 판매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원래 내가 알던 장아찌의 맛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설탕을 거의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맛은 이미 설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바로 익혀 먹기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입이 맵죠. 왜냐하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리신이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은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균을 죽이고 소화력과 면역력도 높여주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이나 강력한 냄새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쉽게 잘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익혀서 먹으면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냐고요. 마늘은 굽거나 물에 익혀 먹어도 영양분 파괴가 거의 없는 반면 소화나 흡수력은 더 높아진다는 아주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이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영양소 파괴 걱정 마시고 마늘을 익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반쪽만 꾸준히 먹으면 약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암 식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늘의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마늘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마늘빵입니다.
빵은 먹고 싶고 살찔까봐 양심에 찔려서 먹기 주저하는 분들이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빵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목으로서 마늘의 강력한 냄새는 없애고 특유의 감칠맛을 잘 살려 달콤하게 빵과 잘 어우러지는 음식인데요. 마늘빵은 정말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마늘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밀가루라는 점과 마늘을 재료로 만든 마늘빵의 소스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 흰색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바로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급격하게 혈당을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당뇨, 각종 암, 비만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중 빵은 흰 설탕과 흰 밀가루가 들어가는데요. 밀가루는 90%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로리도 높아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빠르게 살을 찌우게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와 반응하여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없이 먹는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바로 중독인데요. 보통 당 중독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가 자꾸 달달한 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 마늘 소스는 또 어떨까요? 마늘 소스 레시피를 보면 100% 중 마늘은 단 15% 밖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은 설탕과 무엿으로 만듭니다. 정말 빵이 먹고 싶다면 호밀빵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마늘 먹는 법 두 번째는 바로 마늘 꿀 절임입니다. 꿀이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던 음식으로서 소염, 항균, 항염 작용을 하며 피로 회복은 물론 기관지에도 좋기 때문에 집집마다 꿀 한 통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꿀과 마늘이 만났을 때의 궁합은 어떨까요? 네, 둘과의 궁합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마늘을 1시간 정도 쪄서 꿀에 절이게 된다면 생마늘로 만들었을 때보다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늘 꿀 절임의 효능은 감기 예방과 같은 면역력 증진과 암 예방에도 좋으며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마늘 꿀 절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동안을 만들어주는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깨끗하게 씻은 마늘을 찜기에 넣고 약 1시간 이내로 약불로 쪄줍니다. 이후 수분을 제거해주고 밀폐 유리 용기에 넣어 꿀을 채워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내용물은 9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하루에 3알에서 최대 5알까지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 이렇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썩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보통 잘 썩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일부 썩어 있는 마늘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썩은 부분만 도려내서 사용하시죠. 아마도 썩지 않은 다른 부분은 멀쩡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펴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다른 곳까지 나쁜 균이 퍼져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특히 썩은 마늘의 경우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성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온에 삶거나 볶아도 사라지지 않는 성분이며 발암성이 있는 아주 독한 균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먹게 되면 출혈, 구토, 설사 및 장기 손상을 유발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썩은 마늘을 재료로 다진 마늘을 유통하다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몸 건강 챙기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생겼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마늘 먹는 법 세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마늘밥,
혹시 드셔보셨나요? 보통 흰쌀밥으로 많이 드시거나 콩나물, 곤드레 정도만 넣어서 드시게 되는데요. 마늘을 밥에 넣어 먹어도 매우 좋습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마늘은 열을 가했을 때 매운맛도 사라지며 항암 성분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밥을 지을 때 마늘을 넣게 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의외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에는 매운맛에 감춰져 있는 단맛과 감칠맛이 있기 때문인데요. 괜히 우리나라 음식 대부분에 마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고기 먹을 때 마늘 구워서 드셔보셨었나요? 그때 고소함과 달달한 맛이 밥에 배어서 반찬마저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특급 요리 비법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마늘밥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요즘은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치매는 악마의 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본인은 물론 주변의 가족들까지 마음으로 함께 아파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악화되는 것을 굉장히 늦추거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만일 정말 치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두려워서 아예 검사조차 받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치매는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스트라기보다는 질문을 딱 5가지 드릴 텐데요. 이 중에 아예 해당이 안 되시면 0점, 조금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5점, 딱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면 10점을 매기시면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 내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한 적이 있다. 2. 내가 분명 어디에 잘 놔둔 물건인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3. 물건을 찾으러 나선 이후에 내가 왜 일어났는지 까먹을 때가 자주 있다. 4. 알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헤맨 적이 있다. 5. 내가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한 적이 있다. 30점이 안 되셨다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이시고요. 30점이 넘으셨다면 치매를 살짝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만일 점수가 높게 나오셨다면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빠르게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것처럼 마늘로 건강관리 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